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봉제 현장 용어, 자, 실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제가 넘버링을, 그러니까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위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가다다마라고 돼 있어요. 자, 가다다마 뜻 보시면 혹겹 입술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가다다마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외입술 포켓을 가다다마라고 해요. 자, 바지 주머니 뒷자락 같은데 이렇게 한 장으로만 따져 있는 입술 포켓, 이것을 가다다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다마라고 하면 바지 뒷주머니 혹은 코트 같은 거에 이렇게 입술 포켓을 짜는데 한 개의 폭이 좀 넓게 짜는 입술 포켓들, 그걸 갖다가 가다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혹겹 입술이라 그래요. 자, 이거를 자 실무에서는 외구찌라는 얘기도 해요. 자, 외구찌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실무에서는 입술 포켓을 갖다가 구찌 포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그 구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치를 이렇게 포켓을 짠 것 같고 구찌 포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다다마 설명하면서 제가 구찌 포켓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구찌 포켓은 이렇게 3면이 물려 있는 걸 구찌 포켓, 가다다마 포켓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켓 같은 거, 이런 아우터류를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뚜껑, 플랩이 있죠. 이 플랩을 후다라고 하는데, 자, 후다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이 플랩을 짤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쌍입술 주머니로 이제 보통 짜요. 그죠? 여기에, 입술 하나 더. 그래서 쌍입술이라고 해서 짜는데, 자, 이렇게 입술 포켓이 두 개로 물려 있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쌍구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찌 포켓을 쌍구찌 포켓을 짜면 이런 식으로 자켓류들 이렇게 뭔가 플랫 같은 거, 후다 같은 걸 짤 때 같이 짜는 걸 갖고 쌍구찌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바지 뒷주머니 짤 때 하나짜리로 짜는 거, 이거를 이제 가다다마 혹은 외구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다다마를 설명하면서, 자, 우리가 뒤로 넘어가다 보면, 자, 40번에 제가 학고라는 걸 표시한 데가 있어요. 자, 학고라는 게 뭐냐면, 웰트 포켓이라고도 하고, 가슴 주머니, 홑 입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아우터 중에서도 자켓류에 들어가는 이 웰트 포켓, 가슴 쪽에 들어가는 이 포켓을 학고라고 해요. 자, 학고 포켓과 구찌 포켓, 가다다마 포켓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포켓인데, 이 작업 방식이 뭐가 틀리냐면, 자, 구찌 포켓은요, 가다다마 구찌 포켓은 이 3면이 다 봉제로 물리는 거고, 학고 포켓은 옆쪽, 아래쪽 면만 봉제로 찢어서 물리고, 옆면은 이 입체감 있게 만들어진 이 주머니 모양 있죠. 이 모양에다가 이 위에 이렇게 스티치로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의 차이가 나냐면, 이 가다다마 구찌 포켓들은 음각의 느낌이 나고요. 자, 이 몸판을 3면을 째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음각의 느낌이 나는 거고, 학고 포켓, 이제 여러분들이 웰트 포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웰트 포켓이라는 표현보다는 학고 포켓이라고 하면 이렇게 봉제로 짜는 걸 갖다가 다 학고 포켓이라고 해요. 그러면 코트 같은 것도 옆에 구찌 포켓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데 구찌 포켓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학고 포켓으로 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고 포켓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면만 봉제선에 찢어서 물리고, 나머지들은 몸판에 올라타서 이렇게 스티치로 눌러 때리는 거예요. 즉, 얘는 양각의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튀어나와 있고, 가다다마 그리고 구찌 포켓들은 밑으로 좀 깔려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자, 구찌 포켓과 학고 포켓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봉제 방법에 대한 차이하고 표현되는 느낌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간지. 자, 여러분들 아마
간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실례로 우리가 뭐 간지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실루엣이 잘 나왔다. 이거 옷이 간지나게 잘 나왔네. 이런 표현을 하면 옷의 태가 좋게 나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갱해리 세 번째 갱해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테일러드 칼라로 제도한 거에서 요 끝에 부분 여기가 이렇게 삐쪽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마 실무진들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피크드 라펠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피크드 라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테일러링의 이 칼라 부분, 여기 부분을 갖다가 갱해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갱해리는 피크드 라펠 디자인을 갖다가 갱해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게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게싱은 제가 옷을 좀 뜯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실무 업체 옷이다 보니까 함부로 뜯을 수가 없어서 부위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다음 학기 수업 때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남성복 테일러링 옷을 만들 때 보면 남성복에서, 자 실무용어 우리가 배웠으니까 간지라는 표현을 할게요. 남성복에서 간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옷이 나왔을 때 태가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가슴 부분이랑 어깨 부분이에요. 그럼 이 가슴 부분에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남성스럽게 툭 떨어지는 라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부속품으로 되는 심지 모양, 모심지라 그래요. 저기 린넨 같이, 아사심이나 린넨 같이 두꺼운 걸로 만들어져 있는 심지로 제작된 이 몸판에 덧대는 이 부위를 갖다가 게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싱이라고 하면 수트나 아니면 자켓에서 가슴판과 라펠 부분이, 특히 가슴판 부분이 잘 떨어질 수 있게 심지 역할로 대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싱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 남성복 테일러링 수트나 아니면 자켓에서 가슴판 부분이 조금 더 이 매끄럽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심지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게싱은 자켓에서 쓰이는 거고요. 자 일명 모심지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자 모심지기는 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견보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견보루 우리 저기 블라우스 패턴 뜰 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자 셔츠에서 보면, 자 이게 체크라서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삼각 뾰족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자 셔츠에서 짜는 이 부분을 견보루라고 했어요. 자 견보루는 뾰족단, 즉 셔츠의 커프스 위쪽에 소매 트임을 만들 때 쓰는 이 단처리 방법, 이걸 견보루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다찌. 자 고다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고다찌는 뭐냐면 우리가 고급 봉제 옷들은요, 자 객단가가, 판매가가 높은 옷들은 이런데 시접을 앞에 만져보시면 시접이 되게 얇아요. 한 0.6mm에서 0.5mm로 되게 얇게 잘라져 있어요. 즉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이 앞에 앞마이 쪽에 시접을 주는 것도 똑같이 1cm를 줘요. 근데 좀 고급 봉제들은요, 봉제를 할 때 앞마이 쪽 봉제를 다 한 다음에 다림질을 다 하고 그 봉제 끝난 데를 시접을 이렇게 0.6mm로 깨끗하게 다 잘라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시접 처리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접 처리를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고다찌는 정밀 재단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다찌는 이 시접을 한 번 더 정리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접을 정리해 주는 이유는 옷의 태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접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곡선이 심한 옷들은 시접이 넓으면요 그 곡이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기 봉제선에 물려 있는 것과 가름솔에 의해서 시접이 갈라지면 여기의 외경이 이 선보다 어느 쪽은 짧고 어느 쪽은 길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접이 많다고 해서 결코 옷이 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접을 한 번 더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 게 고닫지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기림이 일곱 번째 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실표뜨기라고 배우셨죠? 패턴을 올려놓고 밑에 우리가 원단 깔려 있는 상태에서 패턴 위치 너치 표시에 맞춰서 이렇게 너치를 중간에 표시하기 위해서 바느질 하는 거, 그 실표뜨기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실표뜨기를 실무에서는 기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나인치. 자, 나나인치 제가 블라우스 설명 때도 한번 드렸었죠. 자, 이렇게 셔츠 단축구멍을 갖다가 나나인치라고 해요. 셔츠 단축구멍. 자, 나나인치하고 QQ에 대해서 차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자, QQ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단축구멍에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고요. 그리고 끝에 자, 바텍이라고 하는 고정 칠 수 있는 특수 미신기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자, QQ는 요 앞모양이 동그랗게 Q 모양, 알파벳 Q처럼 생겼다고 해서 QQ라고 해요. 자, QQ하고 나나인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나인치는 QQ처럼 위아래 동그랗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만 이렇게 찝혀져 있고 가운데가 찢어져 있는 셔츠 단축구멍을 갖다가 나나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나인치 여러분들 이해하셨고, 자, 낫지 원래 노치라고도 표현하는데 맞춤 표시라고 했죠. 우리가 패턴 뜰 때 계속 어떤 부위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허리단과 다트가 만나는 이 위치를 패턴에 너치 표시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떤 봉제 패턴상에서 봉제의 약속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 표시를 너치 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바시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노바시는 늘림 봉제를 하는 걸 갖다가 노바시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바지 패턴 떴을 때, 자, 앞판 길이하고 뒷판 이쪽은 앞판에 맞춰서 뒷판을 살짝 노바시 봉제 한다고 했어요. 늘림 봉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늘림 봉제가 뭐냐 그러면 노바시가 뭐냐 그러면 늘림 봉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대. 자, 제가 다대 방향이라는 거를 가끔씩 아마 썼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단을 받으면, 자, 원단 끝 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죠. 자, 이렇게 원단 끝 쪽으로, 원단이 말리는 이쪽, 여기를 세로 방향이라고 해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다대 방향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트라이프 원단을 받았는데 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결이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나와져 있으면, 아, 이 옷은 다대 방향으로 잘라도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원피스 패턴을 여기다 놨다고 치면, 이렇게 세로 방향의 스트라이프로 표현돼서 재단을 해달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그래서 다대는 세로 방향, 즉 결선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대는 세로 방향이긴 하지만 결선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닫지, 고닫지, 닫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닫지는 뭐냐면, 자, 고닫지는 정밀 재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닫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단을 깔아놓고 패턴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 과정을 닫지라 그래요. 지금 실무에서 일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작업 어디까지 됐어요? 닫지만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단이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닫지는 재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끼 패턴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자주 쓸 거예요. 야, 너네들 여러분들 뭐 데끼 패턴으로 제작해야 돼, 데끼 패턴으로 제작하셔야만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데끼 패턴은 뭐냐면 완성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학교도 그렇고 여러 학교 수업을 해보면 마스터 패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즉 뭐냐면 시접이 입혀져 있는 패턴을 많이 뜨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졸작 한 피스 만드는 옷들은 마스터 패턴, 시저 패턴으로 하지를 않아요. 다 데키 패턴으로만 해요. 즉 여러분들 저랑 방금 원피스 제도하다 끝났죠. 그걸 전기 패턴 만들었죠.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게 데키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데키 패턴은 시접이 없는 패턴을 갖다가 데키 패턴이다. 즉 완성으로 볼 수 있는 완성 패턴인 거예요. 자, 마스터 패턴이랑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댕고. 자, 바지에서 이렇게 윗부분에 여밈을 끝나고 지퍼로 달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댕고라 그래요. 자, 바지 이 부분 코 있는데 여기를 댕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지의 코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댕고 위치를 여러분들 제가 같이 설명할게요. 자, 댕고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 패턴 뜰 때 우아 패턴, 시다 패턴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겉으로 올라오는 쪽, 덮는 쪽을 우아라 그래요. 그리고 밑에 깔리는 쪽을 시다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자, 바지를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보통 두 줄 쌍침으로 스티치를 많이 치죠. 끝 플러스 4일로 이렇게 스티치를 많이 치는데 여기를 우아된 거라 그래요. 덮는 쪽에 있다고 해서 우아된 거라 그래요.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거. 자, 밑에 깔려 있는 지퍼를 잡아주고 밑에 이렇게 앞에 댕고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시다 댕고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댕고 우아 댕고하고 시다 댕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아 댕고는 덮는 쪽에 댕고, 시다 댕고는 밑에 깔리는 쪽에 댕고. 자, 이렇게 하셔서 댕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빠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바이어스 테이프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아마 학생 때 1학년,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바이어스 테이프라고. 바이어스 테이프라고 해서 4번 접어서 이렇게 정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서 이 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끝 처리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처럼 감싸 있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라빠라고 하는 거예요. 라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이어스 테이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라빠 부속기라고 따로 있어요. 그 노루발, 라빠 노루발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원단을 꽂으면 원단이 알아서 4번 말리면서 봉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접 끝을 감싸는 걸 갖다가 라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짓기라고 있어요. 레짓기. 자, 레짓기는 자, 우리가 정장 바지, 우리 바지 패턴 떴을 때 레짓기 표현했었죠. 이렇게 칼주름 잡는 거. 자, 이걸 갖다가 레짓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칼주름 잡는 거를 레짓기다. 바지 주름 레짓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막꾸라지라고 있어요. 막꾸라지.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개신이랑 같이 2학기 때 꼭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제가 남성복 테일러링 수트에서 자켓에서 가장 포인트로 보는 그 간지 보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슴하고 이 소매라 그랬어요. 가슴 부분에 이 테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심지 대신에 심지 역할을 하는 걸 넣는 걸 뭐라 그랬죠? 개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소매 쪽 여기를 좀 더 남성스럽고 떨어지는 라인이 툭 떨어지게 표현되는 게 여기에 대주는 게 뭐냐면 막꾸라지라고 하는 이 여기에 모심지 같은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 부속품이 있어요. 그걸 갖다 막꾸라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뜻을 보면 뱀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매 쪽에 덧대는 솜을 갖다가 막꾸라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막꾸라지하고 개싱은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실물을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18번 밑가시 있어요. 밑가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켓이 겉면 있어요. 자, 겉면을 제가 오무대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겉은 오무대, 안쪽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쪽을 밑가시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밑가시예요. 자, 자켓에서 아우터에서 이 안쪽은 여기가 밑가시. 그죠? 자, 허리는 바지 허리는 이 겉이 오무대 겉이고요. 자, 바지 봉제를 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 안사양의 이 바지 벨트 안쪽으로 덧댄 거 있죠. 자,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바지에서의 그 밑가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밑가시는 이 겉에 면에 안쪽으로 깔려 있는 것들, 이걸 갖다가 밑가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안단을 갖다가 밑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맞기라는 게 있어요. 자, 미스맞기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셔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셔츠 끝에 말아박았죠. 그죠? 이 셔츠 같은 경우는 4분의 1인치로 이렇게 말아박았어요. 자, 보시면 0.64cm로 이렇게 말아박기를 했는데, 이런 말아박는 걸 갖다가 미스맞기라고 그래요. 자, 이 미스맞기는 뭐 8분의 1짜리도 있고 4분의 1짜리도 있고 뭐 8분의 3짜리도 있어요. 그 사이즈를 적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 말리는 간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맞기는 어쨌든 여러분들 밑단 말아박는 걸 갖다 미스맞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묵가대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자, 묵가대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바지 특히 바지에서 많이 쓰는데, 바지 보면 이런 사선 주머니 보면 이렇게 재원단이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묵가대라 그래요. 보시면 재원단이 들춰보면 이렇게 살짝 주머니 포켓에 한 1인치 정도, 2.5cm 가려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머니감이랑 같이 봉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만큼 폭이 있고 이 안쪽은 주머니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주머니감 위쪽으로 덧댄 걸 갖다가 묵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주머니 여기만 묵가대가 아니고요. 자, 뒷주머니도 보시면, 자, 뒷주머니 주머니를 이렇게 뽑아 봤는데, 여기도 보면 몸판이 끝나고 여기 주머니감이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재원단이 대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재원단이 대져 있어요. 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묵가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묵가대는 주머니를 짤 때 주머니가 벌어졌을 때 재원단이 보일 수 있게 덧대는 것들을 갖다가 묵가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부분도 이 포켓도 보면,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술 포켓을 짜는 걸 다른 원단을 줘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줬을 때 주머니를 열어봐도 이 포인트를 준 배색 원단이 보일 수 있게 여기 부분에만 이렇게 묵가대로 덧댄 거예요. 자, 보시면 주머니감이 있고 주머니감 위쪽에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원단이 이렇게 배색으로 덧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가대는 여러분들 맞은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머니 부분 같은데 주머니를 짰을 때 재원단이 보일 수 있게 덧대주는 걸 갖다가 묵가대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택은 매듭받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지 같은 데 보면, 자, 벨트고리 같은 데 보시면 요 끝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요 끝부분. 자, 이런 데를 바택 기계로 갖다가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딱딱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특수 미싱으로 쳐주는 거를 갖다가 바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2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2번 이어서 설명하자면, 자, 22번 비조라고 되어 있어요. 비조. 자, 우리가 옷 트렌치 코트나 야상 같은 거 보면요, 특히 이제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는 소매단에 이렇게 소매를 줄일 수 있게 벨트를 대주죠. 자, 이런 걸 갖다가 다 소매 비조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옷에는 없지만 트렌치 코트의 어깨단에 이렇게 어깨 견장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견장 부분에 덧대져 있는 것들을 또 어깨 비조라 그래요. 그리고 트렌치 코트를 봤을 때 다 풀로 채우고 여기 부분에 앞에 네크라인이 있는데 이걸 조여줄 수 있게 네크에 장식을 이렇게 덧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또 넥비조라 그래요. 즉 뭐냐면
비조는 뭔가 벨트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고정하는 거, 특히 이런 소매나 어깨 혹은 네크 같은 데에 덧대는 걸 비조라 그래요. 자, 사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진 어깨를 얘기해요. 우리가 패턴을 떴을 때 기본 원형 패턴을 이렇게 떴는데 옷을 의도해서 드랍 소매로 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어깨를 더 쳐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깨 각도를 더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사갈이 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실무에서 실제로 이제 체형을 인체 체형을 쟀을 때 모델분들 사이즈를 쟀더니 모델분이 어깨가 처졌다. 아니면 피팅하는 친구가 어깨가 처졌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깨가 사가리가 됐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사가리의 반대말이 아가리라는 게 있어요. 아가리 됐다고 하는 것들은 어깨가 솟은 어깨들, 이렇게 솟은 어깨를 갖다가 아가리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가리하고 아가리 두 개가 이제 반대 용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바. 여러분 제가 사이바는 얘기 많이 했죠. 자, 몸판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셔츠는 요 앞판과 이렇게 옆쪽에 패널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따져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이 부분을 사이바라고 했어요. 자, 사이바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삭가라는 게 있습니다. 삭가는 뭐냐면 뜻이 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벨벳 원단들 보면 이렇게 쓸었을 때 꺼끌꺼끌하게 한쪽은 이렇게 딱 걸리고 이렇게 쓸면 한쪽은 부드럽게 쑥 내려가죠. 자, 그렇게 뭔가 원단에서 결이 있는 걸 갖다가 삭가라 그래요. 자, 원단을 만졌을 때만 있는 그 결을 삭가라고 하는 게 삭가라고도 하고, 그것만 삭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원단은 이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이 보여주는 컬러감이랑 이렇게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컬러감이 틀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빛에 의해서 삭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해서 빛삭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건 여러분들 실물을 할 때 실제로 원단을 좀 예민하게 보면 어떤 원단들은 이렇게 삭가 방향들이 만져서 티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만져서 티가 안 나고 방향에 의해서만 티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단을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꼭 빛에 의해서도 확인을 한 번씩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삭가는 원단의 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다마이. 자, 우아마이, 시다마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자, 겉으로 덮는 쪽. 자, 이쪽이 우아마이. 자, 밑에 깔리는 쪽, 이쪽이 시다마이. 이해되셨죠? 우아마이하고 시다마이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시마. 자, 시마는 뭐냐면 여기 줄무늬라고 뜻이 쓰여져 있지만 원단에서의 간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제가 스트라이프 얘기를 했었어요. 다대 방향으로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이 다대 방향으로 있는 스트라이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cm에 10cm에 20cm의 간격으로 20, 10, 20, 10, 20, 10 이렇게 리핏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단은 심화 간격이 어떻게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스트라이프의 이 간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뜻은 심화를 보시면 줄무늬라고 되어 있지만 줄무늬의 뜻도 맞지만 실제로 실물을 할 때는 이 원단에 어떤 이 텍스처가 들어간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스트라이프의 어떤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한쪽만 있으면 스트라이프지만 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다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체크 원단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실물을 할 때는 체크 원단 다대 방향으로 20cm에 자, 이 다대 방향의 반대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꼬라 그래요. 세로 방향. 요꼬 방향으로 10cm. 이 체크 심화는 20에 10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화는 줄무늬라는 뜻도 있지만 줄무늬라는 뜻보다 실제로 실무에서 통용되는 건 원단의 텍스처의 간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야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번 시야계를 보시면 우리가 옷을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옷에 스팀으로 다리미를 쐬면서 이 옷의 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시야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옷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 미싱판에서 끝나는 미싱 공정이 끝나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 옷을 완성품답게 이렇게 카라 부분에도 아이롱으로 자리 잡음 해주고, 옷이 좀 미싱에서만 끝난 상태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완성집이라고 하는 데 보내거든요. 흔히 시야계집이라 그래요. 즉 뭐냐면 옷을 완성하고 다림질로 이렇게 스팀을 줘서 옷 테를 잡아주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야계는 끝손질, 다림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옷의 테를 완성을 해주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아가리. 제가 아까 사가리 어깨 얘기할 때 같이 표현해 줬죠. 소순 어깨를 갖다 아가리 어깨라 그래요. 자, 그리고 30번 오비. 자, 오비는 지난 스커트하고 팬츠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자, 이 허리단, 이걸 갖다 오비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왁기. 자, 우리가 이제 아웃심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무에서 할 때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왁기라고 얘기하고, 이 안쪽은 또 인심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일본어 썼다가 영어 썼다가 막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실무할 때는 바깥쪽 여기를 다 왁기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바지의 바깥쪽도 왁기, 자켓의 바깥쪽도 왁기. 이해되셨죠? 자, 왁기는 옆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솔기, 옆선. 자, 욕고. 아까 제가 다대 얘기했었죠? 자, 다대는 세로 방향이고, 욕고는 자, 반대 방향, 가로 방향을 욕고라고 해요. 자, 다대하고 욕고 같이 섞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라. 저 여기 뜻에 보면 우라는 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라는 우라가 맞지만, 우라 안감을 갖다가 우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물 패턴을 뜨면 겉감 오무대 패턴, 안감 우라 패턴 해서 두 가지 패턴을 다 뜨는 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패턴 작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겉에 있는 걸 오무대 패턴, 안쪽에 있는 안감 패턴은 우라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라는 안감을 다 통틀어서 우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고요. 자, 우아마이.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시다마이, 밑에 깔리는 거 시다마이, 겉에 덮는 거, 겉에 덮는 쪽 우아마이. 자, 34번 우아마이까지 했고요. 자, 우에리.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에리 부분도 되게 중요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테일러링 할 때 보면은 여기도 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칼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칼라가 아니에요. 몸판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라펠이에요. 라펠. 자, 이 부분을 라펠이라고 하고, 이 위쪽으로 붙는 부분이 카라 부분이에요. 즉 실무에서는 이 칼라를 L이라 그래요. 자, 그 중에서도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 자, 이렇게 우리가 테일러링 칼라를 만들었을 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우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엘이 35번 보면 겉깃이라고 돼 있어요. 겉 칼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 칼라 우엘이. 자, 반대로 이렇게 뒤집었더니, 자,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이 우엘이 밑에 쪽, 이 안쪽을 다른 원단을 썼어요. 즉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우엘이 36번이랑 35번 우엘이랑 여러분들 37번 같이 이해하실게요. 37번 이쪽에 있는 지에리를 갖다가 우엘이 밑에 있는 걸 지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지에리는 대부분 이렇게 배색 원단을 좀 많이 쓰고요. 고급 패턴은 우엘이 패턴과 지에리 패턴이 패턴 사이즈가 틀려요. 원래 기본적으로 틀리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우엘이는 자, 이렇게 칼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분량이 있고요. 지에리는 넘어갔을 때 이 분량이 남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이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나중에 테일러링 패턴을 제도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칼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밑에 깔리는 거를 지엘이, 겉에 덮는 거를 우엘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회리는 밑갓이랑 연결이 되는 게 우회리고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안단 밑갓이랑 연결된 게 우회리고요. 지혜리는 몸판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질문을 하면 우회리와 지혜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우회리가 몸판에 붙는 쪽과 지혜리가 몸판에 붙는 쪽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리는 몸판에 붙는 거고, 몸판 오무대 쪽에 붙는 거고, 우회리는 몸판 밑가시 쪽에 붙는다라고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회리 지혜리 설명이 끝났고요. 자, 36번 이세라는 거 있어요. 자, 우리 패턴을 뜨면서 이세 처리한다고 했었죠. 특히 소매 쪽에서 많이 한다고 했어요. 자, 이세 처리, 이세가 뭔지 여러분들 이제 오그린분이다라고 이제 설명도 드렸었고, 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세까지 됐고요. 자, 38번 카우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셔츠류들, 요 소매단 되는 걸 갖다가 카우스 커프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매만 되는 걸 갖다가 커프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끝단 처리를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다른 무언가로 여미는 걸 갖다가 다 커프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지도 바지 디자인이 이렇게 셔츠처럼 커프스를 달려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지에서 커프스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자, 셔츠에만 달린 게 커프스가 아니에요. 자켓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절개를 해서 이 셔츠처럼 단추를 여미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자켓의 소매에서의 커프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프스 소매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QQ.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나나인치 셔츠의 나나인치 설명하면서 자켓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Q 모양 동그라미 모양에 파져 있는 거, 이걸 QQ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QQ와 나나인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쓰임새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나인치는 셔츠 단축구멍, QQ는 자켓 단축구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40번 학고는 첫 번째 가다다마 때 설명을 좀 같이 드렸어요. 자, 웰트 포켓이다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자, 이런 바바리 형태 트렌치 코트의 주머니 포켓을 짠 것도,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주머니는 가다다마로 짠 게 아니고 학고로 짠 거예요. 가다다마로 짰었으면 여기 위아래 면도, 양 옆에 면도 몸판을 찢어서 시접으로 물려서 옆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얘는 보면 여기만 찢어서 얘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학고라고 했어요. 학고하고 가다다마, 외구찌, 그러니까 학고하고 가다다마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마지막으로 히요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현장 용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히요코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셔츠 같은 거 혹은 발막한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보면 단추가 있지만 실제로 단추를 이렇게 여몄을 때 이렇게 단추가 안 보이게 여미는 옷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단추 이 단작을 만들어 주는 걸 갖다가 히요코 단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히든으로 처리하는 단추 나나인치를 치면서 단추 여미는 걸 하지만 히든으로 처리해서 단추 집을 만들어 주는 것 갖다가 히요코 단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요코 단작은 셔츠에서도 쓰이지만 발막한 코트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중간 구간 부분을 이렇게 히요코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요코 단작이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히든 단작, 감춰진 단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봉제 현장 용어를 할 때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으면 여러분들 학생분들을 팀으로 나눠서 동묘에서 사갖고 온 옛날 옷들을 다 이렇게 해체를 한 다음에 그 안에 해체해서 그 부속들까지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때 수업을 했었으면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수업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 용어로 꼭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음 학기 때 한 번 더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때 보면 거짓다 제가 현장 용어로만 수업을 해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무를 가더라도 학교에서만 배웠던 이런 교재를 통한 용어보다는 실무 용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 현장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아마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 용어 수업은 제가 반드시 다음 학기 때도 1시간이라도 꼭 짧게나마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41가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 용어 여러분들 이렇게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뜻도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체방을 통해서 현장 용어 의미를 저한테 질문은 제가 그 질문을 안 받을 거예요. 다만 전화상으로 질문하셔갖고 하는 것들은 제가 서술을 해드릴 수 있는데 문자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자로 물어보시는 거는 절대 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 문자로 답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꼭 이 답안지처럼 제출을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꼭 안 해드릴 거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덧 13주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번 학기 참 여러분들도 힘들었고 이 수업을 하는 교광사진 분들 그리고 학교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꼭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게 조금 더 자기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강관리도 꼭 잘 해주셔갖고 우리가 2학기 때는 꼭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